안녕하세요. 폴리클래스 통합사회 김승범입니다. 자, 오늘도 통합사회 시간이 됐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1회입니다. 인간과 자연 간의 관계.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인간 중심주의라는 걸 배웠거든요. 그쵸? 그 내용에 이어서 바로 오늘은 생태 중심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까지 완료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2의 2가 마지막입니다. 아시겠죠? 맞겠지? 맞을 거야. 자, 갑니다. 자, 생태 중심주의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중심주의 뭐라 그랬죠? 소중한 존재. 그렇죠? 그럼 좀 더 나아간다면 우리 배웠기 때문에, 그렇죠? 혹시 안 봤다면 저번 영상 조금 봐주고 오세요. 나도 한번 해볼까? 여기 위에 상단의 링크. 넘어갈게요. 혼자 말하고 혼자 좋아하는 거 좀 버려야 될 텐데. 그렇죠? 자, 생태 중심주의. 자, 중심주의는 소중한 존재라는 소리죠. 그렇죠? 소중한 존재니까는 본래적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소중한 거죠. 유용성과 상관없이. 좋죠? 자, 갑니다. 그럼 생태 중심주의는 뭐냐? 바로 자연 그 자체의 가치를 인정한다. 보이시죠? 그 자체의 가치를 인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자연도 무슨적 가치를 갖고 있다? 본래적 됐습니까? 됐나요? 오케이. 자, 안 되겠다. 좀만 더 필기해 볼게요. 네, 한 번만 더 쓸게요. 자, 본래적 가치만 써봅시다. 본래적 가치. 자, 유용성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쓸모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소중한 겁니다. 좋습니다. 자, 인간 있습니까? 당연히 있지요. 됐습니까? 근데 이제 자연입니다. 여기에는 동물, 식물, 무생물, 공기와 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자연. 자, 본래적 가치 없다가 있고요. 반대로 있다가 있습니다. 근데 자연은 본래적 가치가 없다가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봤던 바로 인간 중심주의고요. 인간 중심만 써볼게요. 아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도 본래적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보는 게 바로 오늘 공부할 생태 중심주의입니다. 따라서 인간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의 구분 이제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따라서 자연 그 자체의 가치를 인정하죠. 그래서 얘는 자연 전체의 균형과 안정을 먼저 고려해 줘야 한다. 자, 중요한 것은 전체의 균형과 안정입니다. 자, 그래서 특징을 잠깐 보시면은요. 생태계 전체를 도덕적으로 대우해야 함 하고 나와 있습니다. 됐죠? 인간은 생태계의 한 구성원에 불과됩니다. 불과.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한 존재가 아니란 소리죠. 야, 아무리 인간이 이성을 갖고 있어도 그냥 생태계, 무생물까지 들어간 이 생태 공동체의 한 구성원에 불과해. 그런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간을 포함한 자연 전체를, 자, 중요합니다. 인간을 포함한 자연 전체를 하나로 보는 바로 전일론 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전일론적, 전체가 하나다 이런 소리가 되겠거든요. 따라서 인간과 자연은 유기적 존재다. 서로 연관성, 유기라는 소리는요. 서로 관련을 맺고 상호 어떤 보완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과 자연은 유기적 존재이다. 따라서 자연의, 자, 한 번 더 씁시다. 본래적 가치를 인정합니다. 분명히. 되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래적 가치, 그냥 그 자체로 소중한 가치, 인간은 다 있고요. 인간 중심이든 생태 중심이든 인간은 본래적 가치가 있는 게 맞는데 차이점은 자연에 대한 관점이 달라진다 이거죠. 따라서 자연을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만 고려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는 나오진 않겠지만은요, 혹시 몰라서 말씀을 드린다면은요, 이렇게 우리가 또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생태 중심주의는 자연을 이용할 수 있나요? 그럼 애들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생태 중심주의도 인간이 자연을 이용은 할 수 있어요. 이용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용의 수단으로만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교를 갔을 때 후배가 오빠 밥 사줘요 할 수 있어요. 뭐 누나 밥 사줘요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형 밥 사줘요. 맞죠? 뭐 밥 못 사줍니까? 근데 저 선배 누구야? 아, 나 밥 사주는 선배야. 이러면 안 된다는 소리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용은 할 수 있지만
이용의 대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솔직히 좋아하는 음료수 뭐 그쵸? 공하고 이렇게 펄 들어간 거 그쵸? 그거 솔직히 먹으려면은 엄마한테 용돈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먹기 위해서 여러분은 부모님을 이용은 할 수 있죠, 솔직히. 하지만 부모님을 이용의 대상으로만 봐서는 안 되겠죠. 자, 이게 바로 우리 문과의 그 말의 뉘앙스입니다, 여러분. 이용할 수 있으나 이용의 대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혹시 몰라서요. 네, 그러니까 자연을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은 할 수 있지만 이용의 대상으로만 고려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용할 때 하더라도 우리 인간은 자연을 이용할 때 하더라도 자연의 조화와 균형을 강조해야 한다. 됐습니까? 좋아요. 자, 이 장점과 문제점은요, 조금 있다가 마지막에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으로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와 관련된 사상가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대표적으로 레오폴드란 분이 나오셔요. 레오폴드. 우리 인간 중심주의에서는요, 그쵸?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 뭐 베이컨, 데카르트, 칸트를 공부했다면요, 여기에선 레오폴드입니다. 자, 이름도 있습니다. 레오폴드의 대지윤리. 자, 대지. 땅이란 소리죠. 또 땅에 뭐가 있죠? 바로 흙이 있죠. 흙은 뭐죠? 무생물이죠. 좋습니다. 자, 도덕 공동체라고 나왔는데요. 이 도덕 공동체는요, 쉽게 얘기해서 생태계예요. 생태계. 또는 자연 환경이죠. 자, 그래서 생태계, 자연 환경의 범위를 식물, 동물, 토양, 물. 자, 보시면은요, 식물과 동물은 생명체죠. 근데 토양과 물은 분명히 무생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생물. 를 포함하는 대지 전체로 확대해야 된다. 따라서 이분은요, 생태계 자연인 도덕 공동체를 내지적 가치로서 직접 배려해야 되는데 그 대상에는 바로 무생물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맞습니다. 흙이 있죠. 대지는 흙이 있죠. 흙은 무생물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인간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공통점은 뭡니까? 다 생명체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바로 이런 생명도 흙에서 탄생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생명체도 죽으면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맞습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요. 결국에 무생물과 생명은요, 바로 이러한 식으로 유기적. 아까 나왔었죠, 유기적. 그렇죠?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돼 있다 이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 생명체를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를 탄소 기반 생명체로 얘기합니다. 그렇죠? 탄소 기반 생명체. 그러니까 우리 나무든 이게 뭐 동물이든 식물이든 심지어 무생물이든 전반적으로 다 탄소 기반이거든요. 탄소 자체는 무생물이 맞죠. 흙에 많이 섞여 있고요. 근데 그 흙에서 결국에 우리 탄소 기반 생명체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알아서 판단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런 생명도 또 죽게 되면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죠. 따라서 이런 무생물과 생명체는 원기적 연결, 유기적 연결. 따라서 인간은 바로 자연을 보호해야 될 뭐가 있습니까? 의무가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인간을 자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갑시다. 좀 더 가볼게요.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공부했던 칸트 아저씨는 인간중심주의였죠. 이분도 인간은 자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했는데 칸트는 그 의무가 간접적 의무. 결국에 자연을 보호할 의무는 인간을 위해서 자연을 보호하는 자연은 간접적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공부하는 레오폴드 아저씨는요, 직접적 의무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자연 자체의 소중함을 파악해서 자연 자체를 보호하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도덕 공동체, 생태계의 범위를 식물, 동물, 무생물까지 포함하는 대지 전체로 확대했다. 따라서 대지는 경제적 가치로만 평가될 수 없으며 유기적 연결이 되어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는 생명 공동체이다. 여기 또 생명 공동체가 나왔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도덕 공동체, 생명 공동체. 다른 말 아닙니다. 다 생태계 자연입니다. 따라서 대지는 무생물은 생명 공동체, 생태계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경제적 가치로만 평가될 수 없으며,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라는 것은 수단적 가치 얘기하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은 자연을 이용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자연을 이용할 수는 있으나 이용의 대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 무생물도 우리 생명체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는 생명 공동체이다. 따라서 이분들이 굉장히 강조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화와 균형과 자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좀 중요한 게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특장점을 잠깐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점까지 포함해서요. 자 장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생태계 보전 의무를 일깨운다. 아까 분명히 자연 보호라는 의무가 있었죠. 그것도 직접적 의무로요. 맞죠? 자, 그래서 환경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자, 인간 중심주의의 단점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자연을 이용의 대상으로만 봤던 게 인간 중심주의였죠. 그래서 장점은 인간 생활 편리, 단점은 환경 파괴. 근데 생태 중심주의는 자연을 이용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기 때문에 또 자연을 직접적으로 배려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환경 문제 해결의 실마리 제공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있고요. 이 문제점, 시험 문제 나올 확률 굉장히 높습니다. 아시겠죠? 자, 볼게요. 생태계 전체선을 위해 개체선을 희생할 수 있다. 개체를 희생할 수 있다. 와우.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 자, 일단은, 생태계 교란종이라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황소개구리 들어봤습니까? 맞습니다. 이 황소개구리는요, 개구리인데도 무서워요. 실제로 본 적 없으시죠? 저는 선생님 군생활 때만 봤는데, 우리나라 왜 토종 개구리들은 뭐 크기도 좀 작고요. 전반적으로 귀여워요. 예, 참개구리 좀 큰데, 그래서 손바닥 위에 올라오고, 청개구리 막 거의 보이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울음소리도 진짜 개구리예요. 예, 누가 봐도 개구리 막 개골 이렇게 우는데, 말도 잘 들어요. 한 번은 시끄러워서 논두렁이 되고 시끄러! 그랬더니만 개굴 이렇게 이러더라고요. 조용. 근데 황소개구리는 일단 울음소리부터가 일단 파워가 남달라요. 이러거든요. 자, 이 황소개구리는 토종개구리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옛날에 돈이 없던 시절에 고기는 먹어야겠는데 돈은 없고 그래서 식용으로 갖고 왔던 단백질 보급의 식용으로 갖고 왔던 황소개구리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개구리 안 먹지 않습니까? 그럼 요리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잘 안 팔리니까 이걸 기르던 양식업자들이 그냥 버린 거예요. 근데 얘네가 죽지 않고 살아남는 걸 뛰어넘어서 오히려 우리나라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는 겁니다. 즉, 황소개구리가 등장하게 되면은 그 주변 늪지대는 거의 모든 생명체가 초토화된다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성질이 잡식성이고요. 나중에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세요. 큰 거는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저는 솔직히 어마무시한 걸 본 적이 있어서 그래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우리는 황소개구리를 생태계 교란종. 자, 교란이란 말은 뭐죠? 바로 균형을 깨트린다 이거죠. 근데 우리 레오폴드나 이런 생태 중심주의자들의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생태계의 조화와 균형을 강조하는데 이런 애들이 생태계를 교란시킨다는 겁니다. 즉 균형을 깬다는 소리죠. 그러면 생태계 전체의 선, 바로 조화와 균형을 위해서 이런 황소개구리 같은 교란종의 그 개체를 뭐 할 수 있다? 희생할 수 있다. 와. 즉 전체를 위해서 개체를 없앨 수 있다. 그렇죠? 영화 중에서도 왜 여러분 마블에서 나왔던 엔드게임, 그렇죠? 엔드게임 보시면 그 타노스라는 애가 계속 탁 해서 그 우주 생명에서 절반을 없애지 않습니까? 역시 안 봤나? 스포하는 건가? 자, 그 타노스가 했던 게 정확히 생태 중심주의자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주 전체 밸런스를 위해서 우주에 살고 있는 생명체를 없애려고 했던 거죠. 뭐 본인이 왕이 되거나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우주의 균형을 위해서 완벽한 생태 중심주의자 타노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이러한 문제점 우리 뭐라고 얘기할까요? 지금 전체 좀 길었는데요. 자, 이거는 좀 중요합니다. 바로 환경 파시즘. 이라고 불러줍니다. 이 파시즘이 뭡니까, 여러분? 파시즘은요, 전체주의거든요. 즉 개체보다 전체를 중시 여겼던 거. 그래서 이탈리아 파시즘, 그다음에 독일의 나치즘, 일본의 군국주의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전체주의지 않습니까? 즉 전체를 위해서 개개인 또는 개체의 희생을 강요했던 주의, 바로 전체주의. 따라서 이 생태 중심주의는요, 바로 단점이 환경 파시즘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주장했던 사람들 논리대로 가면은
만약에 그럼 이 지구 생태계를 교란하는 종이 황소개구리가 아니라 혹시 인간이라면 그럼 이 논리대로 하면 인간도 제거 대상이 되는 거죠. 무섭죠. 그게 그러니까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 이 정도까지가 바로 생태 중심주의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자, 잘 정리해 주시고요. 자, 이제 다음입니다. 그러면 인간 중심주의도 무섭고 생태 중심주의도 나름 단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건 뭘까요? 그래서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 공존이라고 드렸는데요. 당연히 인간과 자연은 서로 조화를 이룰 때가 가장 좋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서 다른 존재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렇죠. 우리 인간 아무리 소중하다 하더라도 무생물인 흙과 공기 또는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죠. 따라서 관련 맺고 있는 거 맞고요. 따라서 인간과 자연의 공존, 즉 조화가 필요하겠지요. 자, 근데 이런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굉장히 강조했던 그 사상이 자, 바로 우리 동양 또는 한국, 중국의 사상에서 녹아 있습니다. 바로 유교, 불교, 도교인데요. 자, 공부하는 방식은요. 그러니까 단어 정도 살짝 기억해 주시고 자, 여기 들어갈 단어 정도 살짝 암기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공통점, 유불도의 공통점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꿈꿨구나. 그렇게 맺음을 맺으시면 대부분 다 맞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유교입니다. 만물이 본래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고 뿅뿅뿅뿅의 경지를 추구했다. 자, 천, 인, 합, 일. 자, 이미 유불도에 관련돼서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1단원 영상에서 이미 올려드렸기 때문에 자, 오늘 또 만약에 또 자세히 들어간다면 또 중복의 영상이자 또 시간 길어질 것 같으니까는요. 1단원의 동양사상 다시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지금 편하게 가겠습니다. 자, 갑자기 하늘이 나왔죠? 맞습니다. 그 우리 유교나 도교에서 보통 얘기하는 하늘은요, 보통 자연을 얘기합니다. 자연. 아시겠죠? 따라서 천은 자연이라면 인간이죠. 따라서 인간과 자연은 하나가 돼야 된다. 이 소리는 결국에 뭐냐면 인간은 하늘을 닮아야 한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유교에서 하늘을 절대 선으로 보거든요. 따라서 그런 선한 자연을 우리 인간은 뭐 해야 된다? 닮아야 된다. 그래서 천인 합일의 경지를 추구한다. 따라서 인간이 하늘의 도를 본받아 인간이 하늘 뭐라 그랬죠? 자연이죠. 인간이 자연의 도를 본받아 만물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늘을 닮아 만물을 사랑하고 어질게 행동하는 바로 인은 뭐였죠? 바로 배려죠. 그렇죠. 그래서 베푸는 것, 배려를 바람직한 삶으로 파악했다. 이 정도 단어 나오면 유교구나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불교입니다. 불교. 자, 자연 만물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상호 mon존, 의존.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연결돼서 발생한다. 인연생기. 기억납니까? 1단원 했습니다. 꼭 봐주세요. 자, 줄임말 연기설입니다. 자, 이 코로나 시국에 여러분 연기설, 우린 제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에서 발언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졌다. 벌써 느낌 딱 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한 지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졌다는 소리는 전 세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서로 관계를 맺고 됐습니까? 상호 의존하니까 질병도 퍼지더라. 됐습니까? 예, 연기설 맞죠? 그러니까 세상 모든 만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즉 자연과 무생물도 연결되어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따라서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만 진짜 스님들은 그렇죠? 요즘 약간 교리가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과거에 찐 스님들은 그래서 살생을 금하셨죠. 그래서 살아있는 동물은 드시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식물만 좀 드셨죠.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바로 자비. 좀 더 간다면 살아있는 거 함부로 죽이지 마라. 불살생. 됐습니까? 살생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동물한테 자꾸 나쁘게 고통을 줘서 우리가 동물을 먹게 되면은 그 나쁜 업이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온다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고통을 싫어했던 불교의 사상에서는 우리는 동물한테도 고통을 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살아있는 동물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되겠죠? 불살생의 논리, 오히려 그 동물을 배려해야 되겠네요. 자비. 됐습니까? 연기설 자비 나오면 불교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 도교입니다. 뿅뿅뿅을 추구하여 인위적 조작과 통제 없이 그렇죠. 인위적 사람이 손을 대는 겁니다.
조작과 통제하게 되면은 좋은 것과 나쁜 것, 즉 구별 차별이 나타나죠. 그런 인위적 구별과 차별 없이 이 소리입니다. 모든 만물을 떠나왔죠. 평등하게 바라본다. 비슷합니다. 아시겠죠? 모든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사실은요. 자, 그럼 인위의 반대말 무위자연이죠. 사람들은 막, 이 산 앞으로 개발될 산이에요. 굉장히 좋은 산이고 투자하시면은 굉장히 나중에 큰 이득이 될 겁니다. 좋은 산. 저 산은 글쎄 개발이 조금 어렵거든요. 나쁜 산. 자, 사람은 자연도 이득에 따라 좋다, 나쁘다를 구분하는데, 됐죠? 자연은 그딴 거 없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러분은 당연히 잘생긴 송강 같은 사람과 선생님을 구분할 수는 있겠지만, 자연은 그런 거 없는 겁니다. 자연은 송강 얼굴에도 자외선을 뿌려주고 선생님 얼굴에도 자외선을 뿌려줍니다. 자연의 눈에는 쟤랑 나랑 구분이 안 돼. 정말 좋은데 이거. 그렇죠? 어쨌든 이런 인위적 구별과 차별이 없는 것을 우리 무슨 자연? 무위자연.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무위자연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뭐하다? 평등합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인간은 자연 섭리에 순응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자, 좀 더 간다면은요. 그래서 도교는요. 뭐 하는 걸 싫어한다? 인위적 구별과 차별을 제거할 것을 강조합니다. 아시겠죠? 어느 정도 급이냐면요. 왜 사람은 태어나면 기뻐하고 죽으면 슬퍼하지 않습니까? 근데 도가는 그런 것도 없어요. 삶과 죽음을 기뻐하거나 슬퍼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이 형체도 없었던 내가 어느 날 호련히 자연스럽게 기가 모였다가 또 호련히 기가 흩어지는, 즉 인간의 삶과 죽음은 사계절 변화와 같이 호련히 기가 모였다가 호련히 기가 흩어지는 그런 사계절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받기 때문에 태어났다고 기뻐하지도 죽었다고 슬퍼하지도 않죠. 따라서 이런 정도의 도교 입장, 도가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인간과 자연을 함부로 구분할까요?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라일체라는 사상도 나오게 되는 거죠. 세상 모든 만물과 내가 하나가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고요. 또 너무 깊이 들어가면 TMI 되니까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요런 단어 기억해 주시면서 각각 가주시고, 공통점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유교, 불교, 도교, 이 동양 자연관의 공통점은 바로 인간과 자연의 뭘 꿈꿨다? 공존과 조화. 이렇게 공통점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방금 좀 이제 동양의 어떤 사상이었다면은 현재 우리가 이런 조화를 위해서 어떻게 활동할 수 있느냐? 일단 정책이 나왔죠.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것은 일단은 그냥 국가적 차원입니다. 그렇죠? 국가적 차원에서 볼게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을 하면 된다. 자, 딱 느낌 오시죠? 여기는 지금 이해라기보다는 약간 그 단어 암기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생태도시. 자, 지속 가능한 개발 됐습니까? 그러니까 인간 유리한 쪽으로 개발을 하는데 자연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고 파괴하지 않는 개발이죠. 자, 그런 개발의 일원에서 만들어진 도시가 생태도시입니다. 아시겠죠? 살짝 정리. 그 다음에 슬로시티. 자, 현대인들 얼마나 바쁩니까? 뭐 선생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집에 있을 시간 거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막 집에 갑자기 있게 되면은 기분은 좋은데 멍해져요. 내가 이렇게 쉬어도 되나? 이럴 정도로. 제대로 쉬지도 못할 정도로 바쁘시죠? 여러분도 맞죠? 맞습니다. 자, 슬로시티는 그런 것들을 배제하는 삶입니다. 뭐가 좀 여유롭고 편안하고 자연과 하나가 돼서 햇살도 좀 쬐고 바람도 느끼면서 자연의 숨결을 느끼는 그런 시티, 바로 슬로시티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생태도로. 자, 오늘날 인간들이요, 워낙 이동에 대한 어떤 욕구가 커지면서요. 그렇죠? 자동차도 많이 만들어지고 도로가 생기면서, 많은 동물들이 그 도로를 건너다가 죽죠. 로드킬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다른 생명체, 즉 삼짐승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로를 우리는 생태 통로라고 얘기해 줍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생태계 보건 활동은요,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자연, 휴식연제. 자, 자연을 쉬게 만들어준다는 소리죠.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행해지는 데가 유명한 산, 등산로를 좀 폐쇄하는 겁니다. 일정 기간 동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나 어떤 유명한 산을 자주 방문해서 등산로에 자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요, 그 등산로가 다 젖어서 이 길이 바위처럼 단단해지고 더 이상 식물이 자랄 수 없게 된답니다. 따라서 인간의 입산을 좀 통제해서
바로 사람이 자꾸 오는 것을 좀 쉬게 만들어준다. 그게 바로 자연 휴식연제거든요. 됐습니까? 이런 것들 다 국가 차원에서 하는 어떤 정책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갯벌 및 하천. 이 갯벌 및 하천이 또 여러분 생태계 보고, 보물 창고입니다. 그러니까 곤충부터 뭐 조류부터 어류부터 거의 생태계의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게 이런 갯벌과 하천이거든요. 그런 생태계 복원 사업 등 하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생태도시부터 자연휴식연제, 그 다음에 여기까지 다 이런 것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이고요. 조금 더 간다면 개인적 차원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개인적 차원이요. 자, 환경 보존을 위한, 환경 보존을 위한 책임의식. 그러니까 의식을 조금 바꿔야 된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물건을 구매하더라도 최대한 친환경적인 물건을 구매한다든가 또는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항상 의식을 하면서 물건을 구입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뭐 절약하는 그런 모습들, 바로 그런 책임 의식적인 것은 개인적 차원의 조화 내용이 될 겁니다. 자, 좀 구분 좀 해주시고요. 자, 이제 모든 내용 끝났습니다. 바로 문제풀이 보시죠. 자, 가의 관점에서 사례 속에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적절한 것은, 자, 2020년도 9월 전국 모의평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대지의 일부분이며 대지는 우리의 일부분이다. 우리는 대지, 대지는 우리. 됐습니까? 들꽃은 우리의 누이이고, 자, 꽃, 식물이 우리의 누이고요. 술록과 말과 독수리는 우리의 형제이다. 자, 나왔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됐습니까? 생태중심주의죠. 자, 그럼 이 과의 관점에서 A에게 제시할 조언이랍니다. 대량으로 돼지를 사육하는 축산업자 A는, 자, 대량으로 돼지를 사육하는 이유, 돼지가 좋아서? 귀여워서? 아니죠. 돈을 벌기 위해서 돼지를 이용하는 축산업자 A는 축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암돼지들을 몸을 돌릴 수도 없을 만큼 좁은 출산용 우리에 가둬놓고 키운다. 와, 대박. 그렇죠. 이게 공장식 사유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서, 자, 암돼지가 돌아눕다가 새끼가 깔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돼지를 키우고요. 그 돼지를 더 많이 기르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움직이도 못할 정도의 또 우리를 만들어서 기른답니다. 자, 그러면 생태중심주의자들이 A 보고 뭐라고 할까요? 당연히 비난이겠죠. 한번 찾아볼까요? 이 A, 동물은 인간과 분리된 존재임을 기억하세요. 아, 분리된 존재. 이건 인간중심주의죠. 생태중심주의는 인간과 자연이 분리된 게 아니라 전일론. 같은 거죠. 틀렸습니다. 2번. 자, A. 모든 자연은 인간 지배하에 있음을 명심하세요. 자, 이것도 역시 인간중심주의고요. 3번. A씨.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대량 축산이 필요함을 알아야 해요. 필요하다고 하겠습니까? 없애야 되겠죠. 4번. 자, 동물의 대량 사육은 자연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생각해야 돼요. 아이고, 대량 사육이 자연에 영향을 안 주긴요. 영향을 크게 주죠. 왜냐하면은 이런 데서는 또 그 돼지들이 또 많은 분뇨를 배설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처리하다가 환경 오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영향을 주지 않음이 틀렸죠. 5번. 공장형 축사는 생태계 균형을 파괴할 수 있음을 당신은 깨달아야 해요. 자, 정답은 몇 번? 5번. 생태중심주의자들은요, 개개인의 또는 개체의 선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자연 전체의 균형과 안정, 거기다 온전성입니다. 따라서 당신처럼 돼지를 키우게 됐다간 생태계 균형을 파괴할 수 있다. 하지 마라. 이게 정답이 되겠죠? 정답은 5번이었고요. 자, 다음 문제 보시죠. 자, 이제 2번 문제입니다. 자, 갑을 입장만을 보기에 A, D에서 고른 것은, 자, 2020년 11월 문제가 되겠고요. 자, 보시죠. 갑. 인간은 자연의 주인이자, 자, 인간이 자연의 주인입니다. 그럼 소유자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정신을 소유한 존엄한 존재이지만, 자, 인간은 정신, 즉 이성을 소유한 존엄한 존재이지만 자연은 의식 없는 물질이며, 즉 이성이 없다는 거죠.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닐 수 없다. 그렇죠. 즉 인간한테 쓸모가 있을 때나 가치가 있는 거지 그 자체로서의 가치, 즉 본질적 가치가 없다. 바로 인간중심주의죠. 인간중심주의고 대표적인 철학자 이 말은 바로 데카르트의 글이 되겠네요. 바로
동물 기계론을 주장했죠. 그렇죠. 자, 다음 을입니다. 인간은 자연에 대한 소유자가 아닌 자연의 한 구성원이다. 또는 구성원에 불과하다. 인간은 자연이 그 자체로서의 가치, 선생님이 굉장히 강조했던 바로 본질적, 내적 가치가 되겠죠. 따라서 인간은 자연이 본질적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즉 직접적 배려의 범위를 동식물, 생명체, 대지, 무생물까지도 확대시켜야 된다. 뭡니까? 생태중심주의죠. 자, 이 글은 레오폴드 글이 되겠네요. 자, 지금 보시면은요. 자, 뭐가 어렵지는 않았죠, 여러분. 그쵸? 근데 이제 문제 구조가요. 자칫 잘못하면 헷갈리게 나왔습니다. 자, 이런 문제 푸실 때는요. 두 개를 절대 섞어보지 마시고 한 명씩 끝내주셔야 됩니다. 약간 좌표를 찾듯이요. 자, 뭔 소리냐면 일단은 여기서부터 끝낼 겁니다. 갑니다. 자연은 인간의 이익과 무관하게 가치를 지니는가? 즉, 사람이 쓸모 있다 없다와 상관없이 자연은 그 자체로서의 가치, 즉 내재적 가치를 지니는가? 인간 중심은요, 당연히 아니오가 되겠죠. 그럼 답은 BD 쪽에서 걸립니다. BD 쪽. 됐죠? 그 다음에 자연은 인간보다 우월한 존재, 자, 인간은 자연보다 우월한 존재인가? 그렇죠. 인간 중심은 인간이 자연보다 우월한 거니까 얘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지점이 일치했으니까 바로 B가 정답이네요. 그러니까 B가 바로 갑의 위치가 되겠고요. 자, 이제 을입니다. 인간은 자연에 대한 소유자가 아닌 자연의 한 구성원이다. 자, 인간은 자연의 소유자가 아니랍니다. 한 구성원일 뿐이고요. 인간은 자연이 그 자체로서의 가치, 그렇죠? 바로 본질적, 내적 가치. 자, 아까 읽었잖아. 자, 생태 중심 보이시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은 인간의 이익과 무관하게 가치, 즉 내적 가치를 지니는가? 그럼 생태 중심주의는 당연히 뭐라 얘기합니까? 예. 그 다음에 인간은 자연보다 우월한 존재인가? 아니오가 답이겠죠. 그럼 C가 되겠네요. 여기가 을의 위치네요. 그러니까 정답은 B, C. B, C 보이십니까? 그러네요. 갑이 B, 을이 C. 정답 B, C죠. 정답 B, C죠. 아시겠죠? 좋습니다. 잠깐 번호가 약간 넘버링이 좀 틀렸는데요. 자, 1번, 여기 2번, 뭐 3번, 4번, 5번인데 자,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갑은 B, 을은 C. 정답은 갑, B, 을, C. 자,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정답은 B, C였습니다. B, C. 아시겠죠? 자, 드디어 오늘 배워야 될 2의 이 내용이 다 끝났습니다. 자, 다음 시간 2의 3의 영상 올라갈 예정이고요. 자, 다음 시간도 역시 꾸준히 잘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